인간의 삶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오. 내 삶에는 내가 설정한 내가 생각한 목표가 있나 없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면 신이 웃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야 웃건 말건 인간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삶에 의미를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라는 것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위기, 현대인의 삶이 불안해지고 그의 삶이 여러 형태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기 힘들고 가치를 발견해 넣기 어렵고 목표라는 것을 세우기 어렵게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입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의 위대한 기능은 뭐냐? 그것은 방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헤맵니다. 화살표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 밖으로 화장실 갈 때도 화살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세우는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손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왜 중요한? 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에는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의미를 집어넣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연결시키지 않고도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까 이상이라고 하셨죠. 이상은 일종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와 목표, 이상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내동댕이 칠 것을 사회가 요구한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이래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 과격한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거는 일마 이상이야. 현실은 달라. 현실에 눈 떠. 이상은 이상하고 현실은 이상이야. 이 이야기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을 버려라.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일단 불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나오신 우리 초년병들을 기죽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야마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은근히 압력 넣는 실현 불가능함으로 이상이고 그 이상이 있어야 그게 왜 있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와 의미의 관계처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어떤 안내판을 화살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요구하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상에 대한 집착을 중요한 목표로 그 중요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 간직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회 그건 망조던 인간 망조던 사회입니다. 지금 현대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라. 돈이 목표이고 돈이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상은 무엇인가? 돈이 아닌 것, 돈과 어쩌면 관계없는 것 그런 것으로서 내가 간직해야 할 이상, 내가 간직해야 할 어떤 목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이야. 내 이상은 이런 것 종이대기에다 써서 시장에 갖다 내보내서
10원도 못 받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을 안내하는 가치로서 화살표로서 이상이 없다면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사업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드는 모든 관계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가까운 거리를 만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거리가, 아니 그 관계가 잘 유지되던가요? 어떤 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기원이 돼가지고 사람 엄청 고생시키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담에 비추어서 우리가 심리적 거리를 일률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거리의 소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친밀성이 생기는 경우와 친밀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옛날 공자가 화이부동 이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건강한 기여를 할 것인가?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사람이 가까워지는 때 어느 때냐면 연애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없는 남과 남이 만나서 이 우주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 같습니다. 사랑. 그래서 연애할 때에도 그 연애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리를 좀 유지해야 합니다. 있는 것도 다 해주고 우리는 우리 둘 사이를 아무 비밀도 없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젊은이들 보면 뭐 첫날 밤에 우리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놓고 비밀 공개한다. 그런 바보의 의식을 해가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그 유지를 위해서 또 사랑이 사랑스럽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건하게 그 사랑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존경하는 방법은 뭔가? 거리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다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같아야 한다. 야, 참 좋은데. 예,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은 같아야 그것이 행복한 삶, 좋은 삶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말할 때, 행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은 좋은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삶과 행복은 뗄 수 없는 것인데 좋은 삶이 뭔가? 일단은 살아볼 만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삶.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을 잡아야지 하고 파리채 들고 잠자리채 들고 뛰어다닌다. 그래가지고 행복 못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행복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그 기준과 판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해놓고 남들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이런 게다. 한 달에 얼마 벌면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줬습니까? 그런 형태의 행복의 추구는 반드시 불행을 초래하고 행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그 행복을 잡는 방식이 뭔가? 그건 내가 보기로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좋은 삶을 추구하면 행복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을 되게 해라. 연결을 지어라. 이런 게 있죠. 연결. 이 연결의 다른 이름이 예를 들면 이제 협력의 삶.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삶. 인간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경쟁이 아니고 협력이다, 협동이다, 협업이다. 이런 소리 요새 많이 합니다. 상상력 있는 인간을 길러라고 요새 우리 사회 야단법석을 치고 창조적 인간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뭐냐면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창조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창조적 인재가 길러지는 그 방법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교육부 가보세요. 그 가장 비창조적인 인간들 모여가지고 상상력 교육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 치면서 여러분 교육 현장에 가보세요. 초, 중등 교육 현장. 상상력을 죽이는 교육합니다.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 창조적 능력. 그럼 상상력이 뭘까요? 쉽게 간단하게. 그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능력. 문학이 그 비유법을 가지고 은유나 재유나 이런 비유법을 가지고 A, B를 관계없는 두 화를 이어붙이는데, 문학교육이 그래서 상상력 교육이고 연결의 교육입니다. 문학교육이 창조교육의 필수 항목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요새 누가 문학 교육 현장에서 추방해버리죠. 문학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놈의 상상력 교육을 시키며, 무슨 예술 교육을 시키며, 감성 교육을 시키며,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창조에 가장 크게 인간 문명의 창조적 역량에 기여한 것이 과학과 예술입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예술이, 문학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이 연결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시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나옵니다. 과학상에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들은 또는 발명들은 엉뚱한 것들을 연결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결한다. 그것이 이것과 저것, 이 아이디어와 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을 한번 이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길이 트입니다. 그것이 융합의 의미입니다. 통섭의 의미입니다. 창조성, 상상력 이런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자극받는가? 호기심에 의해 자극받습니다. 호기심. 그럼 호기심, 그러면 이거 뭐 애들 때나 뭐 어른한테 무슨 놈이에요? 호기심. 그 사회에 나온 호기심 죽일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호기심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호기심은 창조성, 상상력의 비밀이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일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때만 필요하다. 지금 대학생 호기심 다 죽였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호기심 다 죽였습니다. 애들 그 대학 1학년 들어올 때 보면 몸은 젊고 건강해서 발랄한데 그 머릿속은 삶은 호박같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정답 교육이나 받은 그 머리에서 무슨 놈의 상상력, 무슨 놈의 호기심이 발동이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할 만한 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첫째, 일.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세우는 일.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입하는 일.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들의 차원에서, 사회의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는 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이건 행복한 삶이건 간에 이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그 물질적 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적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그것이 좋은 삶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 사회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 의미를 세우고 희망을 만들어 놓고 정의를 세우는 일과 전부 연결됩니다.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넣고자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 아닙니다. 소수 일부 집단, 일부 계층에게만 희망을 주는 그 민주주의 아니죠. 불평등 사회가 그렇습니다. 불평등 사회는 희망의 불평등, 자원과 돈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희망의 분배 방식도 불평등으로 치고요. 의미도 불평등으로 분배합니다.